공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춘천톡방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기획 바꾸자 춘천,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의 인터뷰 시간을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춘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신 안중기 후보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안중기 후보님 그동안 제가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고, 네, 서울대학교 거쳐서 호서대학교와 삼성그룹까지 해서 기업생활 하셨고, 네, 특이한 이력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를 하셔서 오랜 시간 국가정보원에서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경력이 나오시네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보특보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SSLS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맡고 계시다고 이렇게 양력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조금 기존에 저희가 만났던 이력과는 생소한 이력이 있어서 궁금함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양력 중에서 SSLS라고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걸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주식회사 SSLS는 충주 앙성면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현재 27홀 퍼블릭으로 공사를 시작한 한 2019년 말쯤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의 대표로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정보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지금 춘천 지역에서 연고가 긴 것 같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춘천시장으로 출마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시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셨고 또 의외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려 한 70%, 기대 한 30%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저는 멀리 보면은 춘천에 대한 연구가 꽤 있습니다. 일단은 춘천고를 입학해서 제가 여기서 꿈을 키웠던 처음 시작했던 대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에 이제 주재관으로 춘천에서 3년 반 근무하면서 그것도 다른 보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제가 춘천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자원에서 사무관 진급하고 주재관으로 강원집에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도 춘천에 거주를 하면서 춘천의 발전 또 춘천의 또 문제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춘천 분들이 많이 좀 모르실 뿐이지 저는 나름대로 춘천과 깊은 연구를 맺고 있었고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셨나 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선거에서는 이게 지역에서의 연고가 많지 않다라는 것, 또 이제 생소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좋게 보면 신선함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에 좀 어렵게 작용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선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다른 후보와의 나는 이런 차별점, 이런 것들이 나의 주요 이제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춘천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 끼리끼리 자기들만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정치 지형 때문이 아닌가. 이럴 때는 새로운 외부에서 있던 충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수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홍보물에도 있습니다만은 경제 안보 전문가입니다. 흔히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지금 그것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벤처대학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받고 있어요. 현장 중심의 대학원인데요.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 그런 정도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국정원에 재직하면서도 대부분을 인사팀장 빼고는 대부분이 경제 분야에서만 일했습니다.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또 입안하고 예산을 또 따오는데 국회 가서 노력을 하고 또 그 경제 정보가 제대로 또 건의가 되고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또
조정관, 뭐 정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관 역할도 했기 때문에 쭉 경제 문제는 뭐 이론과 실무 현장에서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후보하고 또 차별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춘천은 접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보 최일선 기관에서 30여 년 근무했던 것은 결코 우리 춘천 지역에서는 저는 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약간 댓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스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텐데요. 국정원이라는 데는 워낙 광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치 공작하는 법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만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90%는 다 저와 같이 경제라든가 방첩이라든가 이런 그 국익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은 국정원은 안보기관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경제 네. 전문가다, 안보 전문가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어떤 네. 차별화에 대한 부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춘천시의 이제 안보적인 측면,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아마도 좀 이제 경륜이 있으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춘천시정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 네. 춘천시 현 시정에서의 어떤 평가 그리고 짤막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춘천 하면은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입니다.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라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소득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잘 사는 여러 가지 삶의 질 차원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관광도시라고 하는 통영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도시의 여수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춘천은 여전히 발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나름대로 어떤 관광시설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봐요. 그러나 그 관광 인프라,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어떤 콘텐츠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관광만의 경우도 지금 어떤 관광 자원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정보,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을 하나를 묶어서 어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스마트 앱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앱을 통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춘천 시내 여러 가지 10대 관광지, 10대 관광지를 한꺼번에 돌아보고 체험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 하루 숙박하고 이런 콘텐츠 혁신이 필요하지 지금은 여기다 케이블카를 더 하나 놓는다든가 또 관광 등선 폭포라든가 이런 데를 또 개발한다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일은 별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재고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중기 후보님께서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우신 세계 전통문화 축제라던가 세계 전통문화의 핵심 컨텐츠를 춘천에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눈에 띄는 그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야기 시작하신 김에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제일 공약으로 캠페이지에다가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를 세우는 것을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춘천이 이제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조차 춘천에 오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거는 아마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춘천도 춘천의 상징하는 문화, 관광을 상징하는 어떤 심장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하나의 그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구 캠페이지 자리에다가 세계 전통 문화 체험 테마파크를 세워가지고 관광객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소득 증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공약을 하나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는 우리가 전통문화 하면은 용인민속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전통문화 하면은 춘천의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로 오면은 뭐 수양여행을 포함해서 굳이 세계에 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어떤 세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그런 체험의 자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어떤 체험관 하면은 나라별로 체험관 한다 그러면 뭐 유물이나 모조품, 유물 모조품이나 의복 이런 걸 갖다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세계 전통문화관이 아니고 실제로 오셔가지고 세계 전통문화의 가옥을 보고 거기서 예술 공연도 보고 또 음식도 하고 또 숙박업도 거기 되어 있고 또 정원도 순천만정원 같은 정원도 또 한 3분의 1 정도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시면 그 나라관에 오면 그 나라를 가본 것보다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실질적인 체험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 이것도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가상현실, VR 시스템도 갖춰서 이 체험관에서 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VR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해보는 그런 다단계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신 네, 거죠? 그게 핵심적인 네.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광은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관광을 좀 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춘천은 뭐 철도나 도로나 또는 그다음에 뭐 기차나 여러 가지 그 시설은 다 또 자연환경도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해서 만족스럽게 관광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교통 같은 경우에도 춘천역이나 남춘천역에 오기만 하면 저희가 뭐 제가 생각하는 시티버스 같은 것도 양쪽으로 30분 간격으로 우리 관광지를 도는 그런 시티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30분 단위로 구봉산 전망대에 갔다 소양호에서 배를 타고 다시 등산폭포 갔다가 레일바이크를 타고 뭐 이런 경우가 눈에 그 스마트 앱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결제가 되고 정보가 취득되고 또 그걸 통해서 숙박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혁신을 이루는 게 제 꿈이고 마지막으로는 시정은 결국 국민의 시민들의 행복은 결국 열린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실 옆에 바로 시장실 옆에 시정사랑방을 열어가지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하고 회의할 게 있으면 회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고 온라인에도 시민신문고를 개설해가지고 그 제안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춘천에는 여러 가지 핫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혹시 주목하고 계신 이슈에 대한 입장이라던가 그런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춘천의 이슈는 뭐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지만 이 캠페이지가 제 기억으로 2005년 정도부터 자리를 비워줬고 저도 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바로 옆자리여가지고 비행기 쏘들이면서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춘천에 올 때마다 이 넓은 부지 한 20여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아직까지 대부분의 공지로 남아 있다는 거, 또 그것도 아직 그 시장님이 여러 번 다녀가셨는데 그걸 결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넘어 어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행정 능력과 관계된 것이거나 된 것인데 아무리 시민들의 의견이 여러 개 갈린다고 해도 그거는 벌써 결정해서 지금 용산 미군기지처럼 시행을 했었다는 사안이라고 보고 그 자리는 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예산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비를 동원해서 얼마만큼 진척을 볼 수 있는지 또 타당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TF를 만들고 또 영향도 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파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레고랜드 문제인데요. 레고랜드 문제는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또 도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춘천에 관련된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고랜드 문제는 현재 그 다리까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봐야겠지만 저는 거기다가 어떤 특별한 따로 어떤 투자비를 써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힐링 공간, 춘천하면 한쪽에는 세계 전통문화 체험 테마가 있고 한쪽에는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공간, 그런 수변 공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문제는 사실은 첨예하게 뭐 입장이 좀 대립된 부분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 그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어떤 그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춘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되어야 한다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적어도 춘천시청만은 춘천 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당선만 되면 대부분 시장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열린 행정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시민 사랑방 같은 것도 시장실 바로 옆에 뭐 시장판처럼 열어놓겠다는 각오로 만든다는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로 시민들이 언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복한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우리 춘천이 교육문화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문화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식이 거기서 다시 교육을 또 받고 그런 시스템을 좀 경제 기본 시스템을 갖추어야 행복한 춘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춘천시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도 저희가 교육문화 관광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 비해서 27%인가 그런데 전국은 37%거든요. 10% 정도 뒤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업 도시도 아니고 교육문화 관광의 도시로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서비스업이라는 건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게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대표적인 전국의 관광도심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고 그 분야에 활성화되면 찾아오는 분 많고 외국 관광객도 많아지고 또 소득도 늘어나고 이러면 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춘천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더 크게 발전하느냐 아니면 뒤로 퇴보하느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춘천이 도청 소재지로서 위상을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낡고 무능한 정치 세력들에게 춘천의 미래를 맡겨서도 안 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통해서 행정 능력을 겸비했고 또 경제 안보 전문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저 참신한 인물 안중기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분들께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